청소부 아들이 무대에? 누가 추천한 거야? 강남의 명문 고등학교 졸업식장. 학부모들의 차가운 수군거림 속에서도 민호는 당당히 무대에 섰습니다. 잃어버린 아이야. 어머니는 널 기다린다. 민호의 애절한 노래가 강당을 가득 채우는 순간 객석 한편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목소리, 내 아이. 윤미라, 이 학교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재벌 사모님이 갑자기 손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의자에서 쓰러져 버렸죠. 강당 뒤편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철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2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스쳐 지나가면서 설마 저 여자가 과연 윤미라와 민호 사이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그리고 철수가 떠올린 20년 전 그날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의 진실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 그 순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새벽 5시 서울 강남의 한복판에 자리한 명문 고등학교의 정문이 조용히 열립니다. 어둠 속에서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오죠. 박철수가 낡은 운동화를 신고 천천히 교정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58배 나이에도 꼿꼿한 어깨, 하지만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삶의 무게가 고스란히 드러나 보입니다. 철수는 매일 이 시간에 학교에 도착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청소 도구함에서 걸레와 쓰레기 봉투를 꺼내며 깊은 숨을 들이마시죠. 손톱 끝까지 거칠어진 손으로 도구들을 하나씩 점검합니다. 20년 넘게 써온 청소 도구들은 철수의 손에 익숙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철수는 묵묵히 복도로 향합니다. 어김없이 복도 곳곳에 버려진 교복들이 철수를 기다리고 있어요. 학생들이 체육복으로 갈아입으면서 아무렇게나 던져둔 것들이죠. 교복 한 벌에 30만 원이 넘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철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호가 한 달 동안 아껴 쓰며 사는 생활비와 맞먹는 금액이었거든요. 이 아이들도 참, 옷 한 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까? 철수는 교복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주워 담습니다. 유명 디자이너가 만들었다는 블레이저, 최고급 면으로 짠 셔츠, 수입산 울로 만든 치마까지. 하지만 철수에게는 그저 깨끗하게 만들어줘야 할 옷일 뿐이죠. 세탁실로 향하는 발걸음에는 묵직한 책임감이 스며 있습니다. 세탁기에 교복들을 넣으며 철수는 문득 민호 어릴 적 생각이 납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민호의 작은 옷가지들을 손빨래하던 기억들이요. 그때는 비록 가난했지만 셋이 함께라서 행복했죠. 아내는 항상 우리 민호 옷이 제일 깨끗하다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세탁기가 돌아가는 규칙적인 소리를 들으며 철수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저 멀리 한강이 보이고 고층 빌딩들이 새벽 안개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화려한 네온사인들이 아직도 밤의 화려함을 뽐내고 있지만 철수의 마음속에는 그런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걱정이 자리하고 있죠. 오전 6시 본격적인 청소가 시작됩니다. 철수는 1층부터 5층까지 모든 복도를 걸레질합니다. 무릎이 시리고 허리가 아파도 구부정한 자세로 바닥 구석구석까지 닦아냅니다. 학생들이 밟고 다닐 바닥이니까 깨끗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말이죠. 각 교실마다 들어가서 칠판을 닦습니다. 전날 수업 시간에 쓰여진 복잡한 수학 공식들, 영어 단어들, 역사 연표들이 하얀 분필가루와 함께 지워져 갑니다. 철수는 문득 생각해 봅니다. 민호도 저런 공부를 하고 있을 텐데 학원도 안 다니고 혼자서 얼마나 힘들까 하고 말이죠. 창틀과 창문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닦습니다. 먼지가 쌓인 모서리까지 세심하게 손이 닿죠. 철수는 이 일을 할 때만큼은 다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롯이 청소에만 집중하면서 마음을 비우는 시간이거든요. 오전 8시 학생들이 하나둘씩 등교하기 시작합니다. 철수는 벽 한쪽에 몸을 붙이고 비켜서죠. 명품 가방을 메고 최신형 스마트폰을 들고 수입차에서 내리는 학생들을 바라보며 철수는 복잡한 마음이 듭니다. 부러운 것보다는 민호가 저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얼마나 위축될까 하는 걱정이 앞서죠. 안녕하세요, 아저씨. 가끔 이렇게 인사하는 학생이 있으면 철수는 깜짝 놀라면서도 기뻐합니다. 안녕. 열심히 공부해라고 대답하며 환하게 웃어주죠. 그런 학생들을 보면 민호 생각이 납니다. 우리 민호도 저렇게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을까 하는 생각 말이에요. 점심시간이 되면 학생들이 왁자지껄 떠들며 지나갑니다. 오늘 압구정에 새로 생긴 이탈리안 레스토랑 가자. 이번 주말에 부모님이 하와이 여행 보내주신대. 한정판 명품 신발 예약했어 같은 대화들이 들려오죠. 철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가슴 한편이 시큰해집니다. 철수는 관리실 구석진 곳에 앉아서 도시락을 꺼냅니다. 집에서 싸온 김치와 계란말이가 전부인 도시락이죠. 하지만 정성스럽게 만든 티가 역력합니다. 민호 목까지 생각해서 계란을 아껴가며 만든 계란말이에요. 철수는 한 젓가락씩 천천히 먹으며 집에서 혼자 컵라면을 끓여 먹고 있을 민호를 떠올립니다. 민호야, 밥은 제대로 챙겨 먹고 있겠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철수는 마지막 한 입까지 깨끗하게 비웁니다. 음식을 남기는 건 죄악이라고 생각하는 철수입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부터 가진 습관이죠. 오후 수업이 시작되면 학교는 다시 조용해집니다. 철수는 이 시간을 이용해서 화장실 청소를 합니다. 변기 하나하나를 닦고 바닥을 걸레질하고 거울을 깨끗하게 닦아냅니다. 때로는 학생들이 버린 휴지나 담배꽁초도 치워야 하죠. 하지만 철수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자신의 일이고 이 일로 민호를 키우고 있으니까요. 오후 3시쯤 철수는 운동장 청소를 시작합니다. 바람에 날아온 낙엽들, 학생들이 버린 음료수 캔들, 과자 봉지들을 하나씩 줍습니다. 넓은 운동장을 혼자서 청소하려니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철수는 묵묵히 해냅니다. 깨끗해진 운동장을 바라보면 보람이 밀려오거든요. 가끔 체육 시간에 뛰어노는 학생들을 보면 철수는 미소를 짓습니다. 저 나이 때는 걱정 없이 뛰어놀 수 있어서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민호도 저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대학 입시 걱정에 웃음이 줄어든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저녁 무렵 철수는 마지막으로 각 교실을 돌며 정리 작업을 합니다. 전등이 꺼졌는지 확인하고 창문이 제대로 닫혔는지 점검하고 쓰레기통을 비워냅니다. 하루 종일 학생들이 생활한 흔적들을 하나씩 정리하다 보면 어느새 해가 저물어 있죠. 퇴근 시간, 철수는 청소 도구들을 정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걸레는 깨끗하게 빨아서 널어두고 청소 도구들은 제자리에 정리해둡니다. 내일 또 사용해야 할 도구들이니까 소중하게 다뤄야 하죠. 집으로 가는 길, 철수는 작은 슈퍼마켓에 들립니다. 할인 스티커가 붙은 상품들을 위주로 장을 보죠. 닭가슴살 한 팩과 계란 한 판, 그리고 우유 한 팩을 삽니다. 민호가 성장기라서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죠. 계산대에서 지갑을 꺼내며 동전을 하나하나 세는 철수의 모습에 점원은 안쓰러운 표정을 지어요. 드디어 집에 도착한 철수, 좁은 원룸문을 열고 들어섭니다. 12평도 안 되는 작은 공간이지만 철수에게는 소중한 보금자리죠. 민호가 작은 책상에 앉아 공부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열심히 펜을 움직이는 민호의 뒷모습이 너무나 기특하면서도 안쓰럽습니다. 아빠 오셨어요? 민호가 뒤돌아보며 환하게 웃습니다.
하루 종일 고생한 피로가 그 미소 하나로 싹 날아가죠. 철수는 겨우 미소를 지으며 응, 우리 민호 공부하느라 고생했네라고 말합니다. 민호의 책상 위에는 도서관에서 빌린 참고서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어요. 밤이 깊어가고 철수는 부엌에서 간단한 저녁을 차립니다. 라면에 닭가슴살 조금과 계란 하나를 넣고 김치 몇 조각 올린 것이 오늘의 만찬이죠. 하지만 민호는 우와, 오늘은 고급 라면이네요. 라며 기뻐합니다. 철수는 그런 아들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아빠, 저 오늘 음악 시간에 선생님이 목소리 정말 좋다고 하시면서 성악을 배워볼 생각 없냐고 물어보셨어요. 선생님이 제가 소질이 있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민호의 말에 철수의 눈빛이 반짝입니다. 하지만 곧 현실적인 걱정이 밀려와요. 성악 레슨비가 얼마나 될까? 그런 돈이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철수는 내색하지 않고 그래. 우리 민호가 그렇게 재능이 있구나라고 대답해 줍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민호는 공부를 마치고 잠자리에 듭니다. 철수는 아들이 잠든 후 작은 창가에 앉아 바깥을 바라봅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 이웃집에서 새어나오는 텔레비전 소리가 고요한 밤을 채우고 있어요. 그때 희미하게 민호가 콧노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잠결에도 노래를 부르는 아들을 보며 철수는 가슴이 찡해집니다. 저 아이의 꿈을 이뤄주고 싶은데 현실은 너무나 냉혹하죠. 철수는 조용히 일어나서 아들의 이불을 다시 덮어줍니다. 잠든 민호의 얼굴은 정말 평화로워 보여요. 며칠 후 아침, 철수는 평소처럼 학교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걸레질을 하며 지나가던 중 음악실 앞 게시판에 붙은 공지사항이 눈에 띄었죠. 졸업식 축하 공연 출연자 명단이라는 제목 아래 몇 개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철수는 무심코 그 명단을 훑어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맨 아래쪽에 박민호라는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거든요. 철수는 걸레를 든 손을 멈추고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분명히 민호 이름이 맞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철수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쁨과 걱정이 동시에 밀려왔죠. 민호가 무대에 선다니 정말 자랑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이 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과연 민호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걱정 말이에요. 그때 복도 끝에서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철수는 재빨리 청소 도구를 들고 벽 쪽으로 몸을 숨겼죠. 학부모들이 게시판 앞으로 다가오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졸업식 공연 명단 나왔다면서요? 우리 지혜는 들어갔나 봐야겠네요. 저희 아이도 피아노 실력이 꽤 괜찮은데 혹시 뽑혔을까 궁금하네요. 학부모들이 게시판 앞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는 숨을 죽이고 멀리서 지켜봤죠. 처음에는 평범한 대화였지만 점점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 박민호라는 학생은 누구죠?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 아, 혹시 3학년 7반 박민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학생이라면. 한 학부모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그 학생 아버지가 우리 학교 청소부라고 들었어요.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철수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죠. 학부모들의 시선이 예상했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청소부 아들이 졸업식 무대에 선다고요? 누가 추천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네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학교 품격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요? 졸업식은 학교의 얼굴인데. 웅성거림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철수는 가슴이 답답해져서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더 들어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때 한 명이 더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음악 선생님이 특별히 추천했다고 하던데요. 목소리가 정말 좋다고 하시면서 그래도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다른 아이들 기회를 빼앗는 거 아닌가요? 철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보다는 서러움이 앞섰죠. 민호는 그 누구보다 열심히 노래를 연습하는 아이인데 단지 아버지가 청소부라는 이유로 이런 시선을 받아야 하다니. 바로 그때 한 명의 여성이 무리 사이로 다가왔습니다. 명품 코트를 입고 고급스러운 핸드백을 든 여성이었죠. 다른 학부모들이 자연스럽게 길을 비켜주는 것을 보니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로 이렇게 시끄러운 건가요? 그 여성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주변 학부모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죠. 아, 윤미라 사모님. 졸업식 공연 명단에 좀 이상한 학생이 들어가 있어서요. 이상한 학생이라니요? 윤미라라는 여성이 게시판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철수는 그 이름을 들으며 긴장했어요. 학교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학부모 중 한 명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남편이 대기업 회장이라는 소문도 있었죠. 윤미라가 게시판을 천천히 훑어보더니 박민호라는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순간 미간이 찌푸려졌죠. 박민호. 이 학생이 문제라는 거군요. 네, 사모님. 그 학생 아버지가 우리 학교 청소부예요. 어떻게 청소부 아들이 졸업식 무대에 설 수 있는지. 윤미라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차가운 눈빛으로 게시판을 다시 한번 바라보더니 혀를 찼어요. 이런 식으로 학교 운영을 하면 우리 학교 품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졸업식은 학교의 얼굴인데. 윤미라의 말에 다른 학부모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민호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죠. 사모님 말씀이 맞아요. 우리가 학교에 얼마나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계속되면 학교 이미지에도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철수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나 화장실로 향했죠. 화장실 거울 앞에서 철수는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주름투성이 얼굴에 피로가 깊이 새겨져 있었어요. 민호야. 아빠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는 건 아닐까? 철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민호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지만 자신의 존재 자체가 아들에게 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죠. 한편 음악실에서는 김선미 음악 선생님이 졸업식 공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민호의 재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지난주 수업 시간에 민호가 부른 노래를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기술적으로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을 울리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민호 같은 학생이야말로 진정한 음악을 할 수 있는 아이인데 선생님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악보를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복도에서 들려오는 학부모들의 수군거림이 신경 쓰였어요. 예상했던 반응이긴 했지만 여전히 불쾌했죠. 오후 수업이 끝나고 민호가 음악실을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워 보였어요. 선생님, 제가 정말 졸업식에서 노래해도 될까요? 왜 그런 말을 하니? 너만큼 자격 있는 학생이 어디 있겠니? 하지만 다른 학부모님들이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복도에서 이야기하시는 걸 들었거든요. 선생님은 민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18살 소년의 어깨가 너무나 가냘퍼 보였어요. 민호야, 음악은 신분이나 배경으로 하는 게 아니야. 진심으로 하는 거란다. 너는 그 누구보다 진심으로 노래하잖니. 민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며 다짐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네, 선생님.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철수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민호가 책상에 앉아 있었지만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민호야,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아빠. 그냥 졸업식 공연 준비하느라 좀 긴장돼서요. 철수는 민호가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충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았어요. 우리 민호가 무대에 선다니 아빠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정말요, 아빠? 그럼 내가 노래하는 모습을 보면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할 거야. 민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철수는 그런 아들을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어떤 시선과 편견이 있더라도 민호의 꿈만큼은 꼭 지켜주겠다고 말이죠. 밤이 깊어가고 민호는 작은 목소리로 노래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창문을 꼭꼭 닫고 이웃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말이에요. 철수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 작은 목소리가 언젠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드디어 졸업식 당일이 밝았습니다. 철수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서 민호를 위해 특별한 아침을 준비했어요. 계란 후라이 2개와 햄 몇 조각, 그리고 따뜻한 우유 한 잔을 정성스럽게 차려냈죠. 비록 소박한 식단이었지만 철수의 마음만큼은 가득했습니다. 민호야, 일어나렴. 졸업식 날이야. 민호는 아버지의 목소리에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평소와 다른 아침 식탁을 보고 깜짝 놀랐죠. 아빠, 이게 다 뭐예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니. 우리 민호가 무대에 서는 날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민호의 눈시울이 촉촉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평소 먹지 못하던 햄과 계란 후라이를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고마워요, 아빠. 고맙긴 뭘. 아빠가 더 고마워. 이런 아들을 둬서 말이야. 식사를 마친 후 민호는 교복을 차려입었습니다. 다림질이 잘 된 셔츠와 바지, 하지만 발끝을 보니 신발이 문제였어요. 몇 년째 신고 있던 구두는 아무리 닦아도 낡아 보였죠. 철수는 그런 아들의 발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민호야, 신발이. 괜찮아요, 아빠. 이거라도 있는 게 어디예요. 깨끗하게 닦았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민호는 억지로 밝게 웃어 보였지만 철수는 가슴이 메어왔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졸업식을 위해 새 구두를 사 신을 텐데 민호는 낡은 구두로 무대에 서야 한다니. 아빠도 졸업식에 오실 거죠? 그럼 당연히 가야지. 우리 민호 노래하는 모습을 꼭 봐야 하는데. 철수는 환하게 웃어 보였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 어떤 시선을 받을지, 민호가 무대에서 떨지는 않을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오전 10시 학교 강당은 졸업식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무대 양쪽으로는 화려한 꽃다발들이 장식되어 있었고 천장에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명문대 합격을 축하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합격자 명단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철수는 강당 뒤쪽 구석진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주변은 모두 정장을 차려입은 학부모들이었어요. 명품 옷을 입고 고급 시계를 찬 아버지들, 화려한 액세서리를 한 어머니들 사이에서 철수는 유독 초라해 보였죠. 학부모들이 웅성거리며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 아이가 연세대 의대에 합격했어요. 정말 기뻐요. 저희는 서울대 경영학과요. 앞으로가 기대되네요. 요즘 아이들 정말 대단해요. 우리 때와는 차원이 다르네요. 철수는 그런 대화들을 들으며 작아지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민호도 저런 대학에 갈 수 있을까? 하지만 현실적으로 학원비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복잡한 생각들이 꼬리를 물었어요. 그때 강당 앞쪽으로 윤미라가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역시 고급스러운 옷차림이었죠. 주변 학부모들이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넸고 윤미라는 여왕처럼 당당하게 걸어서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윤 사모님, 오늘 정말 아름다우세요. 사모님 아드님은 하버드 대학교 진학이 확정됐다면서요? 정말 대단하세요. 윤미라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인사에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문득 졸업식 공연에 대한 생각이 났는지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공연에 좀 이상한 학생이 나온다면서요? 아, 그 청소부 아들 말씀이시죠? 저희도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윤미라는 미간을 찌푸리며 무대를 바라봤습니다. 저 무대에 어울리지 않는 학생이 설 생각을 하니 불쾌했죠. 오전 11시 졸업식이 시작되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인사말, 내빈 축사, 졸업장 수여식이 차례로 진행되었어요. 철수는 민호가 졸업장을 받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드디어 축하 공연 시간이 되었습니다. 먼저 학교 합창단이 나와서 노래를 불렀고 이어서 개별 학생들의 공연이 시작되었어요. 피아노 연주, 바이올린 연주가 차례로 이어졌죠. 모두 수준 높은 연주였습니다. 다음은 박민호 학생의 독창입니다. 사회자의 멘트와 함께 민호가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강당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많은 시선이 민호에게 집중되었죠. 민호는 검은색 교복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지만 발끝에 낡은 구두가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의 반짝이는 새 구두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죠. 하지만 민호는 당당하게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철수는 손을 꽉 쥐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잘할 수 있을까? 실수하지는 않을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윤미라도 민호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청소부 아들이라고 들었는데 생각보다 당당한 모습에 약간 놀랐어요. 하지만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반주가 시작되고 민호가 첫 음을 내는 순간 강당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맑고 깊은 목소리가 강당 전체를 채웠어요. 민호가 부른 노래는 그리운 금강산이었습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애절한 곡이었죠. 학생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들어 민호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관심하던 표정이었지만 점점 집중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또래 학생들이 가지지 못한 깊이가 있었거든요. 학부모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청소부 아들이 얼마나 잘하겠어라는 식의 시선이었지만 노래가 이어질수록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철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노래하는 모습을 보니 자랑스러움과 안쓰러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윤미라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불쾌감인 줄 알았는데 뭔가 다른 감정인 것 같았죠. 민호가 노래의 절정 부분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잃어버린 아이야, 어머니는 널 기다린다라는 가사가 나오는 순간 윤미라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널 기다린다. 민호의 애절한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윤미라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가슴이 답답해지더니 어지러움까지 느꼈죠. 주변 학부모들이 윤미라의 이상한 반응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하얗네요. 어디 아프신가요? 하지만 윤미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올 때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올라오는 것 같았거든요. 오래전 잊으려고 했던 기억들이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철수도 윤미라의 이상한 반응을 눈치챘습니다. 왜 저 사람이 저런 반응을 보이는 걸까? 단순히 민호의 출연이 불쾌해서는 아닌 것 같았어요. 뭔가 더 깊은 이유가 있는 것 같았죠. 민호는 아무것도 모른 채 노래에 온 마음을 담았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며 돌아가신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자신의 모든 감정을 목소리에 실었어요. 강당의 모든 사람들이 민호의 노래에 빠져들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터져나온 박수 소리.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철수는 감격에 겨워 박수를 치면서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윤미라만은 박수를 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손이 떨리고 있었고 무언가에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걱정 어린 시선이 집중되기 시작했죠. 민호의 노래가 끝나고 박수가 터져 나왔지만 강당의 분위기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무대의 민호가 아닌 객석의 윤미라에게 집중되고 있었거든요. 윤미라는 여전히 창백한 얼굴로 숨을 가쁘게 쉬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무대에서 내려오며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철수는 강당 뒤편에서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며 환하게 웃어주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윤미라의 이상한 반응이 신경 쓰였죠. 왜 저 여자가 저런 모습을 보이는 걸까요? 사모님, 정말 괜찮으세요?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주변 학부모들이 윤미라를 걱정하며 물어봤지만 윤미라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호가 부른 그 노래, 특히 잃어버린 아이야. 어머니는 널 기다린다라는 가사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윤미라의 마음속에는 20해 전의 기억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당시 27살이었던 윤미라는 아직 결혼 전이었죠.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랑했던 남자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지만 가문의 체면 때문에 그 사실을 숨겨야 했어요. 그때 그 아이, 설마. 윤미라는 민호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와 환하게 웃고 있는 소년의 모습이 희미하게 기억나는 누군가와 닮아 보였어요. 하지만 그럴 리가 없다고 스스로를 달랬죠. 그 아이는 이미. 철수는 윤미라의 반응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의 표정에서 단순한 불쾌감이 아닌 다른 감정을 읽을 수 있었거든요. 공포, 충격, 아니면 죄책감. 그때 철수의 뇌리에 20해 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도 추운 겨울밤이었어요. 철수는 야간 청소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학교 뒤편 쓰레기 수거장을 지나가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응애, 응애. 처음에는 고양이 울음소리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가까이 가보니 작은 아기가 차가운 박스 안에서 울고 있었죠. 겨울 추위에 파랗게 질린 작은 생명체였습니다. 철수는 당황했지만 망설이지 않았어요. 재빨리 아기를 품에 안고 집으로 달려갔죠. 아내와 함께 아기를 돌보며 병원에 데려갔고 다행히 건강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이미 아기에게 정이 들었던 철수 부부는 입양하기로 결심했어요. 아내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몸이었거든요. 그렇게 민호는 철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기와 함께 있던 쪽지 한 장이 있었어요. 떨리는 글씨로 쓰여진 짧은 메모였죠. 이 아이를 부탁합니다. 제가 키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이 이름은 민호입니다. 철수는 그 쪽지를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민호에게 말해줘야 할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아빠, 어떠셨어요? 제가 잘했나요? 민호가 철수에게 다가와서 물어봤습니다. 철수는 아들을 꽉 껴안으며 대답했어요. 정말 잘했어. 아빠가 이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다.
하지만 철수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윤미라의 반응을 보니 이상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혹시 저 여자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 한편 윤미라는 겨우 진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걱정 어린 시선을 받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습니다. 그냥 잠깐 어지러웠을 뿐이에요. 정말 괜찮으시다고요? 얼굴이 너무 하얗네요. 네, 정말 괜찮아요.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윤미라는 일어서서 강당을 나가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민호를 보고 있으면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졸업식이 모두 끝나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강당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도 민호와 함께 밖으로 나왔어요. 강당 앞 복도에서 윤미라와 마주쳤죠. 윤미라는 철수를 보는 순간 또다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 얼굴이었거든요. 하지만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았어요. 철수도 윤미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확실해졌어요. 20해 전 그날 쓰레기 수거장 근처에서 봤던 여자의 뒷모습과 비슷했습니다. 실례합니다. 윤미라가 철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네. 혹시 박민호 학생의 아버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윤미라는 민호를 다시 한번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18살 소년의 얼굴에서 어렴풋이 기억나는 누군가의 모습을 찾으려고 했어요. 민호는 몇 살 때부터 키우셨나요? 이상한 질문이었습니다. 철수는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갓난아기 때부터요. 왜 그런 질문을? 갓난아기 때부터라고요? 윤미라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혹시 민호를 어디서 데려오셨나요? 철수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여자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걸까요? 설마 민호와 무슨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그건 왜 그런 질문을 하시는지. 아, 죄송합니다. 그냥 민호 학생이 노래를 너무 잘해서요. 어려서부터 음악을 배웠나 싶어서. 윤미라는 얼른 다른 핑계를 댔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들끓고 있었어요. 민호는 두 어른의 대화를 듣고 있었지만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어요. 아빠, 집에 가요. 민호가 철수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철수는 윤미라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보고는 민호와 함께 그 자리를 떠났어요. 윤미라는 두 사람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민호의 뒷모습이 자꾸 눈에 밟혔어요. 특히 걸음걸이와 뒷머리가 익숙한 것 같았죠. 설마, 정말 설마. 윤미라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혼란스러웠습니다. 20해 전 자신이 버린 아이가 살아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정말로. 그날 밤 윤미라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호의 노래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잃어버린 아이야, 어머니는 널 기다린다라는 가사가 마치 자신에게 하는 말 같았죠. 한편 철수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윤미라의 이상한 반응과 질문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혹시 저 여자가 민호의 친어머니일까요? 그렇다면 철수는 서랍 깊숙이 간직해둔 그 쪽지를 꺼냈습니다. 20해 전 민호와 함께 있던 작은 종이였어요. 누렇게 변한 종이에 쓰여진 글씨를 다시 한번 읽어봤죠. 이 아이를 부탁합니다. 제가 키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이 이름은 민호입니다. 철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만약 윤미라가 정말 민호의 친어머니라면 이 평화로운 일상이 깨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민호는 이제 자신의 아들이었어요. 피가 섞이지 않았다고 해서 사랑이 줄어들지는 않았거든요.
복도에서 윤미라와 이상한 대화를 나눈 후 철수는 민호와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윤미라의 질문들이 너무 구체적이었거든요. 단순한 호기심이라기에는 뭔가 절박함이 느껴졌죠. 아빠, 아까 그 아주머니가 왜 저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민호도 뭔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물어봤습니다. 철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말을 흐렸어요. 글쎄다. 내가 노래를 잘해서 궁금했나 보지. 하지만 민호는 그런 대답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윤미라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감정을 읽었거든요. 한편 윤미라는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은 해외 출장 중이었고 집에는 윤미라 혼자뿐이었어요. 거대한 저택이 오늘따라 더욱 공허하게 느껴졌죠. 윤미라는 서재로 들어가서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20회 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였어요. 먼지가 쌓인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옛날 사진들과 편지들이 나왔죠. 그 중에서 한 장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20회 전 임신했을 때 찍은 초음파 사진이었어요. 작은 생명체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죠. 내 아이, 정말 살아있는 걸까? 윤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가문의 체면 때문에 아이를 포기해야 했던 그 괴로운 시간들이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윤미라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실을 확인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학교로 향했죠. 평소라면 절대 가지 않을 시간이었지만 철수를 만나야 했습니다. 오전 9시 학교에 도착한 윤미라는 관리실을 찾았습니다. 철수가 청소 도구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실례합니다. 윤미라의 목소리에 철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제 졸업식에서 봤던 그 여자였죠. 왜 이런 시간에 학교에 왔을까요? 어제는 죄송했습니다. 갑자기 이상한 질문을 해서. 아, 괜찮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왜? 윤미라는 잠시 망설이더니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서 왔어요. 혹시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철수는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윤미라의 표정이 어제보다 더 절박해 보였거든요. 여기서 말씀하시죠. 다른 사람 없으니까요. 윤미라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민호를 정말 갓난아기 때부터 키우셨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어디서 데려오셨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철수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여자가 왜 이런 질문을 계속하는 걸까요? 설마 왜 그런 걸 물어보시는지 제발 대답해 주세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윤미라의 간절한 눈빛을 본 철수는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20회 전 학교 뒤 쓰레기 수거장에서 발견했습니다. 추운 겨울밤이었어요. 윤미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바로 자신이 아이를 버린 그 장소였거든요. 그때 함께 있던 건 없었나요? 편지나 쪽지 같은. 철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머니에서 오래된 쪽지를 꺼냈어요. 이게 있었습니다. 윤미라는 그 쪽지를 보는 순간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쓴 글씨였거든요. 20회 전 눈물로 쓴 그 글씨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아, 윤미라는 제대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정말로 민호가 자신의 아들이었다니. 사모님 괜찮으세요? 철수가 놀라서 다가갔지만 윤미라는 이미 정신을 잃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충격 때문이었죠. 사모님, 사모님. 철수는 당황해서 윤미라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하지만 윤미라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철수는 급히 119에 신고했죠.
곧 구급차가 도착했고 윤미라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철수도 함께 따라갔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느꼈거든요. 병원에서 윤미라는 1시간 후에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철수를 찾았어요. 민호는 정말 제 아들인가요? 윤미라의 첫 마디였습니다. 철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습니다. 아마도 사모님이 민호의 친어머니이신 것 같습니다. 윤미라는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20해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던 마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제가 버린 아이였어요. 20해 전에. 왜 그런 일이? 집안에서 결혼을 반대했어요. 아이 아버지는 가난한 집 아들이었거든요. 임신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결국 키울 수 없어서. 윤미라는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괴로웠는지 철수도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민호는 이제 제 아들입니다. 철수의 단호한 말에 윤미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민호에게는 제가 진짜 아버지예요. 저도 알아요. 당신이 얼마나 좋은 아버지인지. 어제 민호를 보니 알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민호는 이 사실을 알고 있나요? 아니요.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말해줘야겠죠? 그럴 때가 오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윤미라의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해외 출장에서 급히 돌아온 것 같았어요. 거대한 체구의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남성이었죠. 여보, 무슨 일이야?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다고 해서. 윤미라는 남편을 보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여보, 앉아요. 할 말이 있어요. 윤미라의 진지한 표정을 본 남편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철수는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나가려고 했어요. 잠깐만요. 윤미라가 철수를 불렀습니다. 이분도 함께 들어야 할 이야기예요. 윤미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20해 전에 일 버린 아이, 그리고 민호에 대한 이야기까지. 남편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분노와 충격이 동시에 밀려오고 있었어요. 당신이 그런 일을. 여보, 미안해요.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예상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쩌자는 거야? 그 아이를 우리 집으로 데려오자는 거야? 윤미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철수는 불안해졌습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민호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죠. 윤미라의 남편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병실 안은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철수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며 불안해했죠. 여보, 말 좀 해봐요. 윤미라가 조심스럽게 남편을 불렀지만 남편의 표정은 점점 굳어만 갔습니다. 당신이 나와 결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와 아이까지 가졌다는 거군.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철수는 이 대화에 끼어들면 안 될 것 같아서 병실 밖으로 나가려고 했어요. 아니에요, 나가지 마세요. 윤미라가 철수를 붙잡았습니다. 혼자서는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쩌자는 거야? 그 청소부 아들을 우리 집으로 데려와서 키우자는 거야? 남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철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사실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사실을 확인해서 뭘 어쩌려고? 우리 가문의 체면은 생각해봤어? 철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요. 사모님, 회장님,
민호는 지금도 제 아들입니다. 혈연 관계가 어떻든 상관없어요. 당신이 뭔데 끼어들어? 남편이 철수를 쏘아봤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20해 동안 민호를 키운 사람입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예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주제에 무슨 아버지야? 그 말에 철수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지 않았어요. 민호를 생각하면 참을 수 있었거든요. 혈연이 전부는 아닙니다. 사랑으로 키웠어요. 윤미라는 남편과 철수 사이에서 괴로워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틀린 말을 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여보, 제발 이해해줘요. 저도 그동안 얼마나 괴로웠는지. 괴로웠다고? 그럼 왜 결혼할 때 말하지 않았어? 나를 속인 거 아니야? 병실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뛰어오는 발소리였어요. 아빠, 아빠. 민호의 목소리였습니다. 학교에서 철수가 병원에 갔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온 것이었죠. 병실 문이 열리고 민호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가 다쳤나 봐서 걱정됐거든요. 아빠,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신가요? 민호는 철수를 살펴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때 병상에 누워있는 윤미라와 그 옆에 서 있는 남자를 발견했어요. 어제 그 아주머니. 민호는 윤미라를 알아봤습니다. 졸업식에서 이상한 반응을 보였던 그 여자였죠. 윤미라는 민호를 보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확실했어요. 자신의 아들이 맞았습니다. 민호야. 윤미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민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호는 왜 자신의 이름을 아는지 이상했어요. 아주머니가 제 이름을 어떻게... 철수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민호도 진실을 알 권리가 있었거든요. 민호야, 앉아라. 아빠가 중요한 이야기를 해줄게. 민호는 아버지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뭔가 심각한 일인 것 같았어요. 민호야, 너는 아빠가 낳은 아들이 아니야. 첫 마디부터 충격적이었습니다. 민호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빠? 20해 전 아빠가 너를 쓰레기 수거장에서 발견했어. 갓난아기였던 너를 말이야.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이 버려진 아이였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제 진짜 부모님은... 철수는 윤미라를 바라봤습니다. 윤미라는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어요. 민호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윤미라는 침대에서 일어나 민호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뒤로 물러났어요. 당신이 제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를 버린 어머니야. 민호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지금까지 믿고 살았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니. 왜 저를 버리셨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미라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 집안에서 반대했고 키울 수 없는 상황이었어. 그래서 저를 쓰레기통에 버리신 거예요? 민호의 말에 윤미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호는 윤미라를 바라보다가 철수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빠. 그럼 저는 정말 아빠 아들이 아닌 거예요? 철수는 민호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아니야, 민호야. 너는 아빠의 진짜 아들이야. 20해 동안 사랑으로 키웠잖니. 하지만 피는 안 섞였잖아요. 피가 뭐가 중요해? 아빠는 너를 낳은 날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내가 내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 없어. 철수의 진심 어린 말에 민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윤미라의 남편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자, 이제 확인도 됐으니 각자 제자리로 돌아가는 게 좋겠네.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그 아이는 우리와 상관없는 아이야. 이미 다른 사람이 키우고 있잖아. 민호는 그 말을 듣고 상처받았습니다. 친아버지라는 사람이 자신을 거부하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냥 아버지의 아들이고 싶습니다. 민호가 철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혼란스럽긴 했지만 자신을 키워준 사람이 진짜 아버지라고 생각했어요. 윤미라는 민호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버린 아이가 다른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었거든요. 민호야, 엄마가 잘못했어.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전 모르겠어요.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민호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갑자기 친어머니라고 나타난 사람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어요. 철수는 민호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혼란스러운 게 당연했거든요. 민호야, 천천히 생각해봐. 아빠가 옆에 있을게. 네, 아빠. 민호는 철수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혈연 관계와 상관없이 철수가 자신의 진짜 아버지라고 느꼈어요. 윤미라는 그런 민호를 보며 복잡한 감정에 빠졌습니다. 기쁘면서도 서러웠어요. 자신의 아들이지만 이미 다른 사람의 아들이 되어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든 게 갑작스러워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랐어요. 지금처럼 살면 돼. 아무것도 바뀔 게 없어. 철수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윤미라는 다른 생각이었어요. 민호야, 엄마와 함께 살지 않을래? 좋은 집에서, 좋은 환경에서. 안 됩니다. 철수가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민호를 빼앗길 수는 없었거든요. 민호는 제 아들입니다. 절대 보낼 수 없어요. 하지만 제가 친어머니예요. 법적으로도. 법이 뭐가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하죠. 두 사람이 대립하는 모습을 본 민호는 괴로웠습니다. 자신 때문에 어른들이 싸우고 있었거든요. 그만해요. 제발 그만하세요.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병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아빠와 함께요. 민호의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철수와 함께 살고 싶었어요. 윤미라는 민호의 결심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강요할 수는 없었어요. 이미 늦었다는 걸 알았거든요. 병실에서 민호가 자신의 마음을 밝힌 후 윤미라의 남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일어섰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이 상황이 말이 되나? 우리 집안의 청소부 자식을 들릴 수는 없어. 남편의 목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철수는 그 말에 주먹을 꽉 쥐었지만 참았어요. 민호를 위해서라도 화를 낼 수는 없었거든요. 여보, 그런 말 하지 마요. 민호는 제 아들이에요. 당신 아들이라고? 20해 동안 버렸던 아이를 갑자기 아들이라고? 윤미라는 남편의 차가운 말에 상처받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제라도 모성을 찾고 싶었거든요. 민호는 두 어른의 다툼을 보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괴로웠어요. 저 때문에 싸우지 마세요. 민호의 말에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18살 소년의 목소리에는 어른스러운 무게감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정말 괜찮아요. 아빠와 함께 살면서 행복했거든요. 민호는 철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철수는 그런 아들이 기특하면서도 안쓰러웠어요. 윤미라의 남편은 시계를 보더니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시간 낭비하지 말고 끝내자. 그 아이는 우리와 상관없어. 안 돼요. 제발 그러지 마요. 윤미라가 남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매정하게 손을 뿌리쳤어요.
각자 제자리로 돌아가. 청소부는 청소부답게, 재벌은 재벌답게. 그 말에 민호의 가슴이 찔렸습니다. 신분의 벽을 실감하는 순간이었어요. 철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나서며 당당하게 말했어요. 신분이 뭐가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하죠. 사람? 당신들 같은 사람 말이야? 네, 저희 같은 사람입니다. 정직하게 살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철수의 당당한 모습에 윤미라는 감동했습니다. 저런 사람이 민호를 키웠으니 민호가 저렇게 착하게 자란 거구나 싶었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김선미 음악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민호가 병원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되어 찾아온 것이었어요. 민호야, 무슨 일이야? 괜찮니? 선생님은 병실의 심각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뭔가 큰 일이 벌어진 것 같았어요. 선생님. 민호는 선생님을 보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철수가 간단히 상황을 설명해 줬습니다. 선생님은 놀랐지만 금세 이해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힘들었겠다. 선생님은 민호의 어깨를 토닥여 줬습니다. 그러자 민호는 참았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민호야,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하면 돼.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선택한 길이 맞는 거야. 선생님의 따뜻한 말에 민호는 조금 위로받았습니다. 윤미라의 남편은 이 상황이 더 커지기 전에 정리하고 싶었어요. 자, 이제 정말 끝내자. 우리는 갈 테니까 당신들도 제자리로 돌아가. 하지만 민호가 일어섰습니다. 뭔가 결심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한 번만 더 노래하고 싶어요. 제 마음을 노래로 표현하고 싶어요. 여기서요. 민호는 병실 한가운데 섰습니다. 모든 사람이 민호를 바라봤어요. 반주도 없이, 마이크도 없이 민호는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곡이었어요. 철수도 윤미라도 처음 듣는 노래였죠. 멀리 떠나간 내 아이야, 어머니 마음 알겠니? 민호의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수하고 애절한 목소리였어요.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힘이 있었죠. 윤미라는 그 노래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치 민호가 자신의 마음을 대신 노래해주는 것 같았어요. 사랑한다는 말 한 번 못하고 보내준 내 마음을. 철수도 울컥했습니다. 민호가 이렇게 깊은 감정을 노래로 표현할 수 있다니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선생님은 감탄했습니다. 민호의 노래 실력이 이렇게까지 늘었다니 진짜 재능이 있는 아이였어요. 심지어 윤미라의 남편도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민호의 노래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노래가 끝나자 병실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감동한 상태였어요. 윤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민호에게 다가갔습니다. 민호야,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무 늦었구나. 괜찮아요. 저도 이제 이해해요. 민호는 윤미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원망보다는 이해의 마음이 더 컸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아빠의 아들이고 싶어요. 민호는 철수를 바라보며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철수는 그런 아들이 너무 고마웠어요. 그때 윤미라가 가방에서 오래된 봉투를 꺼냈습니다. 민호야, 이걸 줄게. 봉투 안에는 낡은 종이가 들어 있었어요. 20해 전에 작성된 출생신고서였죠. 이게 뭐예요? 내 출생신고서야. 버리기 전에 미리 써둔 거야. 모든 사람이 그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박민호라는 이름과 윤미라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이제 정말 확실해졌네요. 철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윤미라의 남편은 그 서류를 보고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정하고 싶었지만 증거가 분명했거든요. 이제 법적으로도 민호가 제 아들이라는 게 증명됐어요. 윤미라가 말했지만 민호는 여전히 철수 편에 서 있었어요. 서류가 뭐가 중요해요? 저는 제 마음을 따를 거예요. 민호의 단호한 말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18살 소년답지 않은 성숙함이었어요. 선생님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민호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나이예요. 어른들이 강요할 일이 아니죠. 윤미라의 남편은 더 이상 이 상황을 지켜볼 수 없었어요. 좋아,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 하지만 우리 집안과는 연결시키지 마. 그리고는 병실을 나가버렸습니다. 윤미라는 남편을 따라가야 할지 고민했어요. 가세요. 민호가 윤미라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안부 정도는 물어봐도 될까? 그 정도는 괜찮아요. 민호는 윤미라에게 완전히 등을 돌리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가족이 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윤미라는 아쉬움을 뒤로하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한 번 더 뒤돌아봤지만 민호는 철수의 품에 안겨 있었어요. 아빠, 집에 가요. 그래, 우리 집으로 가자. 철수와 민호는 병원을 나섰습니다. 선생님도 함께 걸었어요. 민호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니? 계속 노래할 거예요. 아빠와 함께요. 민호의 대답에 철수는 뭉클했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이 아이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찾아오고 벚꽃이 피어나는 계절이었어요. 학교 교정은 새로운 생명력으로 가득했죠. 철수는 여전히 새벽 5시에 학교에 도착해서 하루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뭔가 달랐어요. 얼굴에 평안한 미소가 번져 있었거든요. 청소 도구를 정리하며 철수는 가방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어제 받은 민호의 편지였어요. 서울음악대학에 합격했다는 기쁜 소식이 담겨 있었죠. 그것도 전액 장학금으로 말입니다. 우리 민호가 정말 해냈구나. 철수는 편지를 읽으며 뿌듯해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민호는 정말 열심히 노래를 연습했거든요. 김선미 선생님의 도움으로 성악 레슨도 받을 수 있었고 실력이 눈에 띄게 늘었어요. 철수는 복도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묵묵히 걸레질을 했지만 마음만큼은 한결 가벼웠어요. 민호가 자신의 길을 찾았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죠. 그때 복도 끝에서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미라였어요. 요즘 종종 학교에 들르곤 했죠. 민호 소식을 궁금해해서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미라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철수도 고개를 끄덕여 답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서로 인정하는 사이가 되었거든요. 민호 소식 들으셨죠? 음악대학에 합격했다면서요. 네, 정말 기뻐요.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철수의 말에 윤미라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이 키우지 못한 아들이지만 잘 되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어요. 제가 등록금이라도 도와드릴까요? 윤미라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고마우시지만 괜찮습니다. 장학금으로 충분해요. 그래도 민호가 스스로 쟁취한 거예요. 그게 더 의미 있죠. 철수의 말에 윤미라는 수긍했습니다. 정말 좋은 아버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달 후 민호의 첫 번째 정식 공연이 있었습니다. 음악대학 신입생 발표회였죠. 작은 콘서트홀이었지만 민호에게는 꿈의 무대였어요. 철수는 일찍 퇴근해서 콘서트홀로 향했습니다. 정장까지는 아니었지만 평소보다 깔끔하게 차려입었어요. 아들의 첫 무대를 보러 가는 길이었거든요. 콘서트홀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대부분 젊은 학생들과 그 가족들이었어요. 철수는 뒤쪽 자리에 조용히 앉았죠. 그때 누군가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윤미라였어요. 철수를 보고 살짝 미소를 지었죠. 민호 무대 보러 오셨구나. 네, 첫 공연이라서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서 무대를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드디어 민호가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모습이 정말 멋있었어요. 6개월 전보다 더 성숙해 보였죠. 안녕하세요. 서울음악대학 성악과 1학년 박민호입니다. 민호의 당당한 인사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철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저 작은 아이가 이렇게 컸다니. 오늘 제가 부를 곡은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저를 키워주신 아버지에게 바치는 노래입니다. 민호의 말에 철수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신을 위한 노래라니. 피아노 반주가 시작되고 민호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맑고 깊은 목소리가 콘서트홀을 가득 채웠어요. 아버지의 따뜻한 품 안에서 나는 자랐네요. 노래 가사 하나하나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철수와 함께한 지난 시간들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어요. 윤미라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버린 아이가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다니.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혈연이 아니어도 사랑으로 키워주신 고마운 분. 민호의 노래를 들으며 사람들도 감동했습니다. 단순한 기교가 아닌 진정성이 느껴졌거든요. 노래가 끝나자 우렁찬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철수는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민호는 무대에서 철수를 찾았습니다. 뒤쪽에서 눈물을 흘리며 박수치는 아버지를 발견했죠. 감사합니다, 아빠. 민호가 무대에서 인사했습니다. 마이크에 닿지 않는 작은 목소리였지만 철수에게는 또렷하게 들렸어요. 공연이 끝난 후 민호는 철수에게 달려왔습니다. 아빠, 어떠셨어요? 정말 훌륭했어. 아빠가 이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다. 철수는 민호를 꽉 안아줬습니다. 지난 18년의 세월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윤미라도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민호야, 정말 잘했어. 노래가 너무 아름다웠어. 고마워요. 민호는 윤미라에게도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비록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는 아니었지만 서로를 인정하는 사이가 되었거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할게요. 아빠를 위해서, 그리고 저를 응원해주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요. 민호의 말에 철수는 뭉클했습니다. 정말 듬직한 아들로 자라줬어요. 몇 달 후 민호는 대학교 정기 공연에서 주연을 맡게 되었습니다. 실력이 인정받은 결과였어요. 철수는 물론이고 윤미라도 공연을 보러 왔죠. 이번에는 좀 더 큰 무대였습니다. 1000명이 넘는 관객들이 있었어요. 민호는 전혀 떨지 않고 당당하게 무대에 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를 키워주신 아버지와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께 이 노래를 바치고 싶습니다. 민호의 인사에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노래는 희망의 노래였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버려진 아이가 아닙니다. 사랑받는 아들이자 누군가의 희망이니까요. 민호의 노랫말에 모든 사람이 감동했습니다. 철수는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윤미라도 마찬가지였죠. 공연이 끝난 후 세 사람은 작은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어색했지만 따뜻한 시간이었어요. 민호야, 내 꿈이 뭐니? 철수가 물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가수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아빠처럼 진실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민호의 대답에 철수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윤미라도 말했어요. 민호야, 내가 이렇게 잘 자라줘서 정말 고마워. 비록 엄마 역할은 못했지만
괜찮아요. 이제는 세 명이 가족 같은 느낌이에요. 민호의 말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정말 특별한 가족이 탄생한 순간이었어요. 그 후로도 민호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철수는 여전히 학교에서 청소 일을 했지만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윤미라는 가끔 민호의 공연을 보러 와서 조용히 응원했죠.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었지만 사랑으로 이어진 진정한 가족이었습니다. 민호는 무대에서 늘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은 피보다 진하다는 걸 저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라는 것도요. 민호의 노래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철수, 윤미라와 함께 만들어낸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는 더 많은 사랑으로 이어져 갔어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버려진 아이에서 시작해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아가는 민호의 이야기. 혈연보다 더 진한 사랑으로 아들을 키운 철수 아버지의 이야기. 그리고 뒤늦게나마 모성을 찾은 윤미라의 이야기까지.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닌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혈연이 아니어도 가족 같은 사람 또는 진정한 사랑으로 맺어진 인연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경험담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위로가 될 거예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